견뎌냈던 착한 가격 업소들이 고물가 고금리에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이 몇 차례 반복되자 학부모와 교사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몇 차례 추가 모집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대학들의 신입생 미달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신입생 모시기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 무대를 밟은 충북 청주FC가 신생팀답지 않은 경기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홈경기 유료 관중도 이번 시즌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항상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바로 착한 가격 업소지요. 자, 하지만 최근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고 또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이 서민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착한 가격 업소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 표시가 달린 50여 년 전통의 중국집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싼 가격에 식사할 수 있게 자장면 한 그릇에 단돈 3,000원, 볶음밥과 짬뽕은 5,000원에 팔던 곳이지만 최근 폐업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되게 비싼데 여기는 되게 저렴한데 양도 많고 하니까 그게 없어진다는 게 그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착한 업소를 좀 선정해주면 계속 가야 되는데 중간에 문 닫고 하면 좀 아쉬웠고. 주변보다 가격은 저렴한 데다 맛도 좋아 나름 입소문도 타면서 코로나19 상황도 꾸준히 영업을 이어왔지만 더 이상 고물가 상황을 버티지 못한 겁니다. 짜장면 3,000원 받아갖고 저기도 안 나와요. 그냥 올라가지 이러니까 그거 받아갖고 운영도 안 되고 가게에서 자꾸 들어가야지 빚은 져야 되지 이러니까 적었어요. 그냥. 다른 착한 가격 업소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채소부터 식용유까지 안 오른 게 없다 보니 수익이 갈수록 줄면서 가격을 올리는 착한 가격 업소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르는 상태에서 현 가격을 유지한다는 자체는 사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업소가 줄고 있는 거고. 실제로 청주 지역 착한 가격 업소는 77곳으로 최근 3년 새 12곳이 줄었고 충북 전체로도 13.3%가량 감소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출이자 감면이나 명패 부착, 종량제 봉투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를 꾸준히 늘리기 위해서 지금 홍보라든지 각종 이벤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추경에 더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 가격 업소를 지키기 위한 지원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석 달 연속 올랐습니다. 충청 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9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상승했습니다. 또 109.96을 기록한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 연속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주택과 수도, 전기, 연료가 10.1%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음식과 숙박 6.7%, 서비스 6.6%, 가정용품 6.2% 등의 순으로 올랐습니다. 요즘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파업을 이어가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신학기 총파업까지 예고하자 학부모와 교사 단체가 학교가 더는 투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의 한 급식실, 조리실은 텅 비었고 조리 기구도 멈췄습니다. 아이들에겐 밥 대신 빵과 우유가 제공됐습니다. 2년 전 급식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게 두 번째잖아요. 아이들 밥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마음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지난해 11월에도 교육공무직 노동자 1,200여 명이 총파업에 돌입해 대체 급식과 함께 방과 후 돌봄 교실이 중단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업을 예고했거나 실제 파업에 나선 건 최근 3년 새 5차례입니다. 돌봄 행정 업무를 떠넘기지 말라며 지난 1월에도 파업을 예고했다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직종별로 제각각인 임금 체계를 통일하라며 이달 말에도 하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귀를 기울여주지도 않았다는 게 이들의 얘기입니다. 비정규직에서 겪게 되는 학교에서의 서름과 차별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부터 시작해 나가자라는 거고요. 그 차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커다란 게 급여에서의 차이. 보다 못한 학부모와 교원 단체들이 반대편에 뭉쳤습니다. 충북교총과 행동하는 학부모 연합 등 13개 단체가 나섰습니다. 학생 불모 연례파업 더 이상 방치 말라! 학교는 일반 사업장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며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라는 법 개정 운동도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필수 공익사업장이 되면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해 파업 대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결국은 피해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한테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니. 도내 학교 비정규직은 50개 직종 6,700여 명으로 전체 교육 종사자 2만 5천여 명 가운데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개학과 개강이 이어지는 이맘때는 새로운 시작으로 마음이 부풀 때죠. 하지만 지역 대학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추가 모집을 해도 등록 미달이 속출하다 보니 한 명이라도 학생을 더 모시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충북 도내 한 4년제 사립대학교. 지난 정시에서 일반 전형 479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0.86대 2를 기록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원서를 넣기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추가로 정원의 80%가 넘는 인원을 다시 모집해야 했습니다. 지원만 하고 실제로는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첫 추가 모집에서도 지원 인원은 170명에 불과했고 경쟁률은 더 떨어져 0.42대 1을 보였습니다. 입상 초반에 다 끝났는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매우 저조해서 발표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는 건 이곳만이 아닙니다. 충북도 내 4년제 대학교 4곳 가운데 한 곳은 수백 명을 다시 뽑았습니다. 문제는 추가 모집을 해도 정원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추가 모집에도 줄줄이 미달하거나 실제로 등록하지 않다 보니 2차, 3차를 넘어 추추가 모집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최종 등록률이 80%를 넘기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단 한 곳을 제외하곤 충북대학교 등 지역 거점 대학을 비롯해 도내 모든 대학 등록률이 100%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학교가 제대로 결정이 못 됐거나 진학을 못한 친구들을 이렇게 유입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추가 모집을 진행했던 상황들이죠. 신입생 충원율은 재원과 교육부 지원 등 대학 운영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 그러다 보니 학생 모시기에 색다른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천의 한 대학교는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식 한 끼니당 1,000원을 돌려주기로 하고 자율 배식존과 샐러드바까지 만들었습니다. 등록금을 내리고 장학금을 확대하고 선호 학과를 신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 마음 끌기에 나선 겁니다. 신입생 충원이 중요한 것은 대학의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학과별로 학생 교육을 꾸준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10년 전보다 200만 명 넘게 줄어든 학령 인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내림세를 보일 전망. 지방이라는 지리적 약점까지 극복해야 하는 지역 대학 생존 전략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청남대에서 대청호 수질 보호와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한 4개 시도지사는 대청호 수질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북도민의 동의를 얻어 청남대를 충청권 영빈관으로 활용하고 충북뿐 아니라 충청권 모든 주민에게 청남대 입장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또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청남대를 활용하게 하고 2027 하계 대학 경기대회 공동 영빈 행사장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중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예고한 가운데 비수도권 시민단체가 비수도권 우선 고려를 공동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강원, 영남, 호남, 제주, 충청권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기반 인프라와 전문 인력 확보 여부 등 경쟁력 위주의 현행 평가 항목은 수도권에만 절대 유리한 조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특화단지 지정의 근거가 되는 국가첨단산업특별법에서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라는 조항이 지난해 말 개정 과정에서 빠졌다며 균형 발전을 평가 항목에 추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북연고의 프로축구팀 충북 청주FC가 일단 신생팀답지 않은 강렬한 인상으로 K리그에 등장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프로구단이 없던 충북도민들도 뜨거운 응원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전반 3분 김원균의 골이 옵사이드로 판정되고 이어 피터의 중거리 슛이 골대를 때립니다. 홈에서 첫 승을 노렸던 충북 청주는 전반 내내 라인을 끌어올리며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천 상무 이영재의 결정적 한 방에 흐름을 빼앗겼습니다. 종료 직전 페널티킥을 내줘 0대2로 지면서 홈 경기 승리는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K리그2의 절대 강자 김천 상무의 개인 기량에 졌지만 골 점유율은 49대 51일 정도로 대등한 경기였습니다. 또 찬스도 있었을 때 좀 득점을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강력한 중거리 슛을 먹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위축이 됐고요. 39경기 가운데 2경기를 마쳤지만 창단 첫 골과 원정 승리 등 신생팀으로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미 얻었습니다. 경기력도 다른 팀들의 경계 대상입니다. 조르지와 파울리뇨, 피터 등 외국인 3인방에 대한 의구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장혁진과 홍원진, 이한샘 등 K리그의 경험 많은 고참들은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팬들도 힘찬 응원으로 응답했습니다. 선수들이 생소할 수는 있지만 우리 청주 홈에서 뛰는 경기만큼은 선수들이 기죽지 않고 더 힘을 낼 수 있게끔 최선의 응원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4일 홈 경기 유료 관중은 7,035명으로 이번 시즌 K리그2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너무 좋고요. 처음에는 이런 축구장을 처음 와봤거든요. 축구 경기 너무 좋습니다. 청주에 생겨서 너무 좋고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기다렸던 팬에게 승패보다 중요한 건 나의 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꿈꿔왔던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약간 마법 같은 느낌이라서 아직도 약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연승을 거두진 못했지만 충북 청주FC는 단 2경기 만에 경기력과 관중 동원에서 가능성을 보이며 K리그2에 연착륙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신임경찰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생이 집단 괴롭힘 피해를 호소해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앙경찰학교는 집단 괴롭힘을 호소하는 한 교육생의 문제 제기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들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드러나면 교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에 상응하는 처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해당 교육생은 최근 온라인 카페에도 강의실 조리돌림 등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기를 돌보지 않아 경찰에 고발된 남성이 혐의를 벗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데려가지 않았다며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남성을 혐의 없음으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아기의 법적 보호자인 것은 확인됐지만 고의성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절 청주 시내에서 무리를 지어 난폭 운전을 벌인 오토바이 폭주족 8명이 추가로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당일 현장에서 붙잡은 주동자 17살 청소년 등 3명을 비롯해 모두 11명을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10대 청소년으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거나 가리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지만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최근 단양 소백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보름 동안 단양군 대강면 소백산 국립공원 안에서 발견된 ASF 감염 사체는 모두 16건으로 이 기간 충북 전역에서 발견된 ASF 감염 사체의 80%가 이 특정 구역에 몰렸습니다. 충북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의 발견은 지난 2021년 11월 19일 이후 현재까지 5개 시군에서 모두 337건입니다. 진입로 미확보를 이유로 축사 건축을 불허한 영동군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축사 건축허가 반려 처분에 불복해 건축주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원고인 건축주는 지난 2018년 영동군 용산면에 1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진입로 미확보를 이유로 반려되자 영동군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에 쓰이던 사토장을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